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었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여러 사학자, 법학자들과 언론들이 검증한 결과 온전한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자연인이던 6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다. 김문수 후보자의 이 발언에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겸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문회 파행이 됐습니다. 그 파행으로 이끌었던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돼.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식으로.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돼.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이건 여야 직부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 왜 부정해요? 지금 저희를 요청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이렇게 했을 때 와, 과거에 그 개혁적이던 남원정의 원희룡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사람들이 다 통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부적절성, 반노동적이고 노조 혐오적인 어떤 왜곡된 시각은 물론이고 이미 부적격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했던 모든 발언들 그리고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도 했던 어떤 왜곡된 역사 인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정말 자격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규정합니다. 예. 이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일본이지 무슨 한국이냐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합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한일 강제 병합을 강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의 이야기대로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정말 순국 선열들이 피로 투쟁한 독립운동사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일제가 강제징용도 강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징용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이를테면 자발적인 어떤 노동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왜곡하는 저런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을 독립기념관장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잖아요. 일본이라고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쏙쏙 뽑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서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라서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 부적절한 인사들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할 결심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결심이다. 네, 판사 출신의 김영현 의원님, 법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처럼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 시각에선 그 정도로 인식은 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재정헌법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놨습니다. 예.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글쎄 의미를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런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 국적, 일본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 질서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적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적을 이 법률적으로 볼 때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1910년 우리가 이제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제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일본 국내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3.1 운동에 이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서는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민족, 한민족들과 관련돼서 통치할 수 있는 내무부라는 기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그 한반도에서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연통제라는 것도 구성을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상해 그 임시정부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 그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 국민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률적으로도 정말 말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역사 교과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독립운동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일제 시대가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무력으로서 약소 민족과 국가를 강제로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예. 그리고 광복, 다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쌍그리 무시하고 아울러서 우리의 어떤 헌정 질서도 정말 그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광재 의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국사책에도 나와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타냈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당 지도부의 지금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개인 의원별로 또 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시도지사별로 김문수 지사가 내놓는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과 이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 과거 발언을 일부 발췌해갖고 자꾸만 이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인사검증회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네.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반노동적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자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운동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 이후에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IMD 국가 경쟁력 조사 등을 볼 때 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 국가 경쟁력의 굉장한 그 저해 요인이다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인사권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국회 내의 권한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록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옥죄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임명권 고유 권한인 점을 강조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국가 인사라면서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후에 국회 운영위 장면인데 운영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이른바 중일마 발언의 당사자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처장이 나와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요거 좀 이따 짚어보고 그 전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자가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인사권자가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개혁신당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옆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지율도 20%에서 30% 초반 정도 나오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같이 이제 미래 권력한테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침몰하는 배에 함께 승선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을 좀 모시는 것 같은데요.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라도 잡아서 지지율을 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는 결국 현대판 매관 매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관 매직이요? 예, 태극기 부대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예. 예. 태극기 부대한테 어필해서 나를 지지해달라. 우리 절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진짜 문제는요. 좀 전에 제가 앞에 계신데 참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그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노동적 인사에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그 발언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쌍용차 노조들한테는 자살 특공대다. 막 이러시는 분이 어떻게 반노동적 인사가 아닙니까? 예.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김문수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과거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어제 나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민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일제 국적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어떠한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이분이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분인가라는 생각인 거죠. 네.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들 상대로도 자신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나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노동자와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원들과는 대화가 될까요? 저는 이분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정신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국민의 실제 국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아주 협의로 본다면 국가라는 건 원래 국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주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협소한 의미의 내용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좁게 저런 해석했다.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문수 지사가 3선 국회의원의 경기지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노동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분인데 과거에 대한 인식이 일정 부분 뭐 지금 국민적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조금 괴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너무 두둔하려고 하는 거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분이 여하튼 그 한국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충분한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먼저 나가버렸는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이제 답변을 오늘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네. 정말 모르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본인이 임명하려고 하는 그 임명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장관도 임명하고 뭐 공공기관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김태호 차장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뉴라이트 인사들만 어떻게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그렇게 그 많은 곳에 임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김태호 차장이 옆에서 그런 것들 인사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그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대통령 모른다고 지금 감싸고 도는 이 김태호 차장도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뉴라이트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런 논문도 많이 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 논문 쓰고 그렇게 연구한다면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치지만 저런 분이 공직자로서 이게 합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그 정강주 대변인께서 이제 뭐 역사인식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적격 판단하는 데는 조금 유의미한 논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 했던 그 반노동적이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을 했던 모든 발언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역사고 뭐고 다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2년 내리 감소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현장도 모르고 실태도 모르면서 80년대 노동운동 했던 그 시각에 머물러서 현재의 어떤 노동계를 바라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첨예한 갈등을 이해관계를 중재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협상을 끌어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노위 위원장으로서도 전혀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네. 그래서 부적절을 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김문수 후보자를 포함해서 정말 뉴라이트 인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서로 분노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양상을 대통령이 지금 임명권자로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김태호 차장은 지금 대통령이 전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예. 국민들이 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 지적을 하는지 듣고 경청하시고 고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자 같은 이런 후보자 바로 임명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성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하루만 견디면 나는 당연히 임명할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뒤 배경에 대통령이 있는 건데 김태호 차장이 이런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임명했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책임지실 건가요? 예.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예, 김영현 의원님, 이게 이제 뉴라이트가 학문적 자유는 있으니까 학문 영역에서야 뭐 그런 활동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이런 뉴라이트적
시각, 사관을 가진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냥 학문의 영역에 있다면야 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제일 먼저 주창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뭐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가역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왔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불가역적인 군사협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동맹을 맺었다는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네. 라는 발언을 했고 그전에는 일본이 수십 번이나 사과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사과 그만해라 라는 발언도 했고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인데 저는 불가사의하게도 이분이 MB 정부 때 5년 내내 외교안보의 고위 책임자로 일을 했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안보실장은 4명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흔히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대외 정책으로 내세울 것은 친일밖에 없는 것인가? 예. 그 외에 다른 상상력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정광재, 김성열 위원께 짧게 하나씩 드릴게요. 지금 친일 논란을 야당이 더 이제 부각시키고 키우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부의 인사 문제가 결국 단초가 됐다고 보세요? 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정당을 공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기되는 것들, 뭐 친일 프레임 같은 것들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라든가 독도 지우기 논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일 정당과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주당의 선전선동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자의 지명이 그러면 인사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의원님. 예, 저도 지금 야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친일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중일마 같은 발언하면서 반성 하나 없고요. 이제 우리를 아예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제가 반문 하나 할게요.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 금메달 따신 손기정 선수요. 그러면은 일본 거로 금메달 하셔야 됩니까? 가슴에 일장기 자랑스러워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린 일본 국민이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 일장기 지운 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죠. 상식적인 생각을. 강제로 일본 국기를 달겠으면 그걸 치욕으로 여겨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앞에서도 뭐 학문적 자유 때문에 뉴라이트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자유를 훨씬 폭넓게 인정하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도요. 이 정도면요. 반민족 행위로 처벌을 해요. 전 이건 학문적 영역이 있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친일 인사를 안 쓰시면 됩니다. 예. 뉴라이트를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는 학문적 자유의 영역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